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 트럼프의 전략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걸 조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인류 1만 년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한번 폼나는 스케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대하 소설적 느낌을 줍니다. 휴가 앞두시고 마음 가라앉히시고 또 새로운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한번 이런 기획을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네. 세뇌 탈출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또한 2, 3개월 안에 나올 신간 스텔스워 지금 주문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 박사님, 네네. 판이 좀 커지고 있죠?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번 미국 대선에 예, 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의 문명이 달렸죠. 인류의 운명, 문명 다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이 이번 미국 대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다. 예, 물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뭐 진다고 인류가 끝나는 건 아닌데 예, 예. 싸움을 또 지겹고 지저분하게 또 한 10년 더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기를 그러니까 이번 싸움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구도로 봐서는 끝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전쟁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예, 예. 자, 첫 번째 인류 운명이 갈린다. 이거 정리하면 한 세 가지 포인트로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와 관련된 걸로 보면은 예.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퍼졌습니다. 미중 전쟁이냐, 미중 전쟁이 봉합이 되느냐. 예, 이 미중 문제입니다. 전쟁이냐, 미중 봉합이냐. 예. 예.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죠? 한반도. 미중 전쟁이 일정한 승패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특히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 접수 해방이냐 아니면은 또 그냥 머들링 스루 그냥 막 해서 스몰 딜에 의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여전히 뭐 핵을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체제 유지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면 네. 미중 전쟁으로 가고 예. 그것은 결국 북한 접수 해방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바이든이 이기면 예, 예. 미중 봉합으로 가고 그렇죠. 그것은 결국 스몰 딜에 의한 북한 체제 유지로 간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우리 남쪽 네, 대통령이고 남쪽에서 이제 남쪽이 또, 이제 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또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정치의 정치 질서에. 참 지겹도록 저기 우리를 괴롭혀온 예. 뭐 종북 종중이든 종중 종북 문팔력이 예. 사실은 한반도에 예. 변화가 오면은 절멸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중 전쟁으로 가면 트럼프가 이겨서 미중 전쟁으로 가면 북한이 접수 해방되고 예, 예. 종중 종북 문팔력이 절멸되는. 쓸 자리가 없죠. 예.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면 미중 봉합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문팔육 스몰 딜에이에서 북한 체제 유지되고 예, 예. 문팔육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기승을 부리죠. 저희는 굉장히 피곤해지겠네요. 근데 뭐 이제 쟤들도 예. 이제 종북 가지고 오늘도 어제 뭐 이인영이 뭐 국회 그거 할 때 보니까 태영호한테 아주 그냥 낱낱이 조목조목 당하대요. 어쨌든 네네. 이제 막판이 오니까 태영호는 근데 좀 이게 문명사적, 인류사적 시각을 좀 부풀려야 돼. 상당히 중국 많이 의식하고 있고 지금도.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저기 국제팀들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 게임이 예. 말하자면은 세계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이런 개별 국가로 보지 말고 큰 인류의 문제가 달려 있고 그런데 그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왔느냐? 그 장성택이 저기 뭐 수청당에서 살려고 튄 거 아니야? 그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결행을 한 거는 아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말인즉슨 그렇고. 아니에요. 근데 그 언제 왔지 그 양반이? 그 양반이 2016년 사실은 여름에 왔죠. 2010년은 장성택 다음인데. 다음이죠. 한참 다음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특히 아들이 나는 더 이상 전체주의로 못 돌아가겠다.
북한에 못 들어가겠다고. 내가 옳습니다. 아버지가 음. 처신을 변경하십시오. 아들을 잘 뒀구만 그 집은. 그래서 내가 그 마음속으로 아이, 우리 태용원 씨는 아들을 잘 두셨네. 그래서 뭐 아들만도 못하네 아버지가. 일일비 그 저기 태영호 그 고위 관료의 외교관의 어떤 발언 때문에 잘한다고 발언을 하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문팔력이 막 조사되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해가지고 또 뭐 그게 편성해서 무시하고 하는 거 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아들이 자각한 자유에 충실해서 아랫배 든든하게 주고 나는 나다. 말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알아듣고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적응력이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중국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결국 머물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프레임에 좀 갇혀 있어요. 뭐 저기 유학을 외국어 대학 나와 가지고 그 북경에서 이제 저 외국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겠죠. 있어요. 있는데 네. 그걸 빨리 지금 펼쳐야 이제 돼. 상대적으로 펼쳐야 돼. 중국이 지금 중국이 해체되어 가는 것 요소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 말하면 뭐 생사를 결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리저리 비판하기보다는 들어와서 이 체질적으로 자유를 체화시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미중 전쟁이냐 바이든의 미중 봉합이냐 이게 이번 미국 대선에서 결판이 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우리의 한반도 전체 운명이 좀 바뀌잖아요.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역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중 전쟁에서 중국을 제압을 하고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켜서 북한을 자유화시킨다, 해방시킨다라고 하면은 한반도가 지금까지 냉전 시기부터 해가지고 문명의 최전선으로 있었는데 이게 다 플러스 우리 인류사적인 미션이 하나 되집니다. 한반도가 자유의 파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밀어닥치게 될 자유의 파도. 그렇죠. 또 일본에도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이 개인 실존에 대한 감각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토를 믿는 사람이 60~70% 될 걸 그렇죠. 일본. 그러니까 그 종교적 차원에서 믿는 게 한 5~60% 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아니지만 존중하는 게 또 한 20~30%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술집 같은 데서 그 신토 걸레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했다간 칼 맞아 죽어. 그렇죠. 옆에서 바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 신토 모욕.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수용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이 일제 강점 이전부터 해가지고 문명이 자유다, 문명이 개인이다라고 하는 일군의 상당히 우남 이승만 이제 우남 이승만 서집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민공동회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의 그 국부잖아. 자유 우리 독립을 이끌었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조금 좀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펼쳐보면은 그 저기 자유와 문명을 만들고 세계를 전파를 한 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이 문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거의 개인과 자유와 문명이 내장된 서유럽 미국을 제외한 그 이 개체성 개인 실존에 관한 그런 것에 유일하게 문화적으로 접근해 있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 워낙 좀 개돼지스러운 개체가 돼서 문제지. 그래서 언제 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얘기가 나오니까 나한테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Is there any individuality over there?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에 개인 실존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난 그렇게 반일적인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씩 웃고 말았지. 그래서 지금 뭐 좀 아는데? 아마 우리가 70몇 년 동안 축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개인들의 행동이나 혹은 뭐 집단들의 행동이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나 혹은 일종의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 실망, 수치, 뭐 개돼지스러움에 대한 자괴감 있지만 또 우리 저 백모 선생도 있고 저도 그렇고 뭐도 보면 군데군데에
결코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속에 좀 숨어 타는 숯. 숨어 타는 숯. 숯. 예, 그게 김자의 그 숨어 타는 비유죠. 숯으로 존재하고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미국 대선의 이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바람이 불면 확 올라오고 그건 유일하게 아마 북서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지금 일종의 그 예, 예.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대륙으로 무슨 뭐 또 일본으로 일본으로 이 퍼져나가는 파도가 될 자유, 거다. 개인 실존 이런 그 문화와 컨셉을 예. 전파하는 그 진원지, 파도의 그렇죠. 진원지가 되는 거죠. 서해 바다든 동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바다를 가셔가지고 근데 거꾸로 말해가 바이든이 얘기면 바이든이면은 이런 우리 저 참 속타는 이 전체주의 친전체주의 세력들이 중국을 불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국 식민지로 이제 표류에 들어가는 거죠. 직접적인 오큐페이션은 쉽지 않겠지만 거의 우리가 속방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달려가겠죠. 사실상 식민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그건 뭐 꽹가리치고 홍석현은 거의 벌거벗고 튀어나가겠네. 좋다고. 홍 회장님 그 상황 오면 축하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그때 여시제란 간판을 사방 20m, 100m로 크게 파서 가문의 간판으로 거시기 바랍니다. 자, 여시제가 뭐야? 여시구진. 그 중국 공산당 구호 갖다 때려. 아유 참나. 그 무덤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요즘 펄떡 일어나. 아유. 나는 그 양반 진짜 부러운 게 뭔 줄 알아? 뭐 우남 이승만 무릎에 앉아서 오줌 싼 양반이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홍 장관 아버지가 홍진기. 그 양반, 야 홍 장관. 그 아들이 그렇게 이쁘다며 좀 데리고 와봐. 그 이제 홍석현을 데려가니까 얼얼러 이놈 잘생겼다. 거기다 오줌 싸고 자랐어. 세상에 그렇게 모든 복을 누린 사람이 그렇지. 어떻게 중국 공산당 구호를 갖다가 중국 앞잡이를 하는 걸로 보이냐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나고 좋은 집안에 말이야. 참 집안의 수치구만. 온 복은 다 그냥. 진짜 나는 내가 만약에 우남 이승만 무릎에 오줌 쌌다 그러면 나는 그 오줌 싼 그 기적이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때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저기 백이지. 그 치부하고 그러니까 성기하고 항문이 이렇게 구멍이 파 있잖아. 그래도 오줌 싸면은 거기 묻잖아. 그 바지에. 그거 딱 해서 난 액자에 걸어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 각하에 건국 대통령 각하에 오줌 싼 바지. 나는 액자에 걸어놓겠다. 아이고. 복에 겨워갖고 정신이 실종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이제 이번 미국 대선에 인류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아까 하면서 처음이 미중 전쟁이냐 미중 이제 봉합이냐. 미중 전쟁으로 갈 때 한반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또 미중 봉합으로 가면 한반도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이 갈린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굉장히 굉장히 악마스럽거나 혹은 무질서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온데 막 그 바이든 민주당 진영.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뭐 미국이 세계적인 그 경찰 국가다 리더 국가 됐는데 문명과 세계의 리더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만들어서 후원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세계 리더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거의 이류 삼류 지금 삼류호구로 합중국으로 전락해서 여기도 가서 호구 잡히고 저기도 잡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이리저리 그냥 각 주마다 맨날 폭도나 튀어나오고 주마다 지맘대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 합중국의 그 중심적인 위상이 사라질 그런 위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문명과 세계의 리더로 치고 나갈 거고 치고 나가고 바이든이 되면 삼류호구 합중국으로 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그 노선이 완전히 이제 트럼프 쪽은 가치지향 주권 국가, 밸류 오리엔티드 서버린 스테이트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바이든 쪽은 국제호구 무정부 시스템을 그렇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principled realism.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그 그냥 영어 단어로서는 그렇게 좀 뭐야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은 저기 국제사회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은 예. 그 국제사회는 국가 위에 상위 그 정부가 없잖아요. 사실은. 없죠. 그래 국가 간의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예. 국가가 주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네. 굉장히 엄정하게 상대방과 공정하게 자제를 해줘야 돼요. 예예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막 한 국가가 더더군다나 강대국이 그래서 국제사회는 몸집이 큰 놈이 큰 놈이 이제 잘 개겨버리면 이제 개기버리면 인류의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해결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예예. 그게 이제 시진핑 중국 이후에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튀어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진영에서 잘 쓰는 구호 중에 하나가 principled realism인데 예, 저 예. 구호를 누가 썼냐면 예, 예. 마일스 유라고 예예. 그 80년대 중국으로부터 망명한 그렇죠. 예. 그 브레인이에요. 예, 예. 그 사람이 쓰는 구호인데 저게 그래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휴스턴 저기 뭐야? 예, 맞습니다. 그 저기 휴스턴 저기 공사관 폐쇄 영사관 폐쇄 때 크게 작용한 사람이죠. 폐쇄 작용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막그 이제 기밀 문서 막 태웠잖아요. 예. 그럴 때 이미 거기에 요원이 예. 미국에 망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유가. 이미 휴스턴의 요원이 미국 망명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정 다 잡고 이제, 젖을 채운 거예요. 예. 그래서 principle이라는 건 원칙이고 principled 그러면은 원칙 있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주의라는 얘기는 주권국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가치 지향을 하겠다는 같이 얘기예요.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한 국가의 주권의 최고성을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에게 혹은 예. 힘이 있다고 좀 말하자면 느슨하게 풀어진데 가서 침략을 하거나 기만을 하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절제가 필요하는 거예요. 모더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진영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라는 거는 예. 월드 시스템 세계 체제라는 건 결국 문명의 가치, 그렇죠. 개인, 자유, 진실, 자유민주주의, 예. 공정시장 예. 이런 한 대여섯 개 되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그렇죠. 추구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 유엔 연설에서 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호고 무정부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무정부 국가. 굉장히 약화된 국가. 이미 뭐 안티파라든지 예. 미국의 지금 극좌좀들. 아나키스트, 예. 커뮤니스트 혹은 마오이스트들의 천국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죠. 극좌 좀비들한테 무릎을 꿇었죠. 꿇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통적인 그 리버럴 그 아메리칸 예. 파티의 통상적인 목소리를 목소리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제압해 버렸어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 닥쳐. 껍데기고, 민주당 껍데기고 실제로 그 민주당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거는 지금 컨텐츠는 극좌 좀비들이에요. 극좌 좀비들이에요. 예. 그럼 결국 얘들은 뭐를 추구하는다고 보냐면 해체주의 극성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진실, 그 다음에 뭐 시비, 그런 거 선악 이런 거 없다라는 아주 시니컬한 태도. 철학적으로 해체주의 극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미 봤잖아요. 세계화 때문에 네네. 글로벌리스트들이 예. 돈으로 플루토크라시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어디든지 특히 중국하고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는 예. 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로 네. 팔고 국제 분업이 가능하니까 중국에 다 싸게 생산하는 걸로 가고 돈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실권은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은 자기들이 갖는 걸로. 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 지금도 그 착각을 고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플루토크라시, 즉 예. 글로벌리스트 금권 지배 체제를 얘들은 꿈을 꿔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일은 예. 중공이 국력 전체를 기울여서 예. 세계 각국에 침투하고 공작함으로써 당나라 질서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류 운명에 갈린다는 거예요. 트럼프로 가게 되면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이 엄청 강화돼서 그런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게 되고 그렇죠. 브렉시트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철학적으로는 해체주의가 극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금권 글로벌리스트 금권 지배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물밑에서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극악무도한 침투와 공작이 횡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로 가는 미국의 바이든이 된다면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그 엄습한 음모 세력들의 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어차피 지금 문명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문명 스토리 끝내버리자고. 그럽시다. 한번 한번 쭉 어차피 한번 이제 저기 뭐야 이제 그거 뭐죠? 그 저기 그 다들 이제 저는 휴가도 안 가지만 네. 저는 이제 눈치 봐서 이제 탁 다녀오죠. 그 며칠 딱 하루 빼고 이틀 빼고 이래서. 그 보스가 좋은 게 그거 아니야. 내 맘. 또 그렇게 해서 또 내 맘. 뭐 숲속에 들어가든 또 예. 또 근데 이제 바닷가를 가든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문명 스토리를 이제 저희는 이제 주장이 문명은 끝났다. 그 문명이 끝나서 야만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신문명이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문명은 끝났고 지금 신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지금 끝난 문명이 어떤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게 트럼프는 그 신문명을 올라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주도를 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지금 두려운 예. 말하자면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그런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고집은 신문명에 대한 반발이야. 반발이죠. 실제로는 얘들은 옛날 문명 5.0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시죠. 예. 자, 문명 1.0 이게 뭐냐? 야, 이거 뭐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 제 전공 분야인데 네, 저 유일하게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쪽 다투는 건 예. 빙하가 끝나기 한 11,700년 전인데요. 예. 빙하 끝나자마자 거대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농경하기 전에. 농경하기 전에.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 증거를 보면 거대 종교가 먼저 나오고 그 종교적으로 모이는 그 종교 공동체를 위해서 농경이 발달한 걸로 그렇죠. 나와요. 최근은. 저게 농경 직전에 나오는 유적들인데 만 천년 전쯤에 위치는 시리아와 터키 예, 예. 국경 부근에 göbekli tepe 유적인데 예. 지금 저렇게 원형으로 돌에다가 저거 그냥 돌로 돌 깨서 저런 그렇죠. 거대한 그 판을 만든 원형 기도소인데 저게 하나가 직경이 한 20m쯤 돼요. 그렇죠. 저 원형 저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예. göbekli tepe 예. 유적하는. 예, 예. 근데 저거를 일부러 발굴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한 5-6개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언덕 속에 그냥 챙겨뒀어요. göbekli tepe 유적. 예. 저게 11,000년쯤 됐어요. 근데 저걸 농경을 안 한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기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잖아. 예. 모이면 쓰레기가 생기잖아. 어. 그러니까 대변 바람이 하여튼 있고 뭐. 쓰레기통과 대변통이 이게 대변 무더기가 이게 최고의 고고학적 증거물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걸 뒤지면 예.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21세기 초에 인간 생활이 어떻게 살았나를 만약에 서울 사람 어떻게 해서 제일 뒤지면 어디 가야 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 썼고 못 썼고 다 나와요. 네. 쓰레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번에 쓰레기 더미 뒤지다가 나왔죠. 한 건 했잖아. 한 건 하고 또 그다음에 저기 선관위가 무슨 일 저질렀는지. 예, 그렇죠. 쓰레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기 쓰레기를 딱 뒤져 보니까 예. 뭐 오리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양뼈 이게 야생오리 야생 양뼈라.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곡식 불에 탄 거나 사람들은 곡식 우리나라 고고학자들 엉터리인 게 곡식 불에 탄 거 나오고 이걸 가지고 소로리 벽시 이런 걸 가지고 예. 농경의 증거라고 주장해요. 예. 개소리입니다. 왜냐? 자연 거죠. 곡식이요. 자연 상태 곡식은 추수 기간이 한 이삭에서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연에서는 네, 하루에 그 그렇죠, 이삭에 그렇죠. 있는 예, 나달이 다 떨어지면 제수대갈이 없어서 거기서 새가 다 쪼아 먹으면 걔는 걔는 그렇죠. 후손을 못 남기는 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 곡식은 나달이 한꺼번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익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달과 그 이삭의 그 결합 목이 튼튼해. 그렇죠. 튼튼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건 야생 곡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졌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농사 안 짓는 상태에서 뭐 반경 한 100km쯤에 채집을 했겠죠. 아니 100km쯤에 서로 혈연으로 연결된 그 음. 집단이 집단이 종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래서 저런 고대의 거대 원시 거대 종교와 농업혁명 예, 예. 이게 상당히 기한. 이게 이제 그 한 만 년 전부터 시작해요 예, 농업혁명은. 예, 예. 그게 이제 문명 1.0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한국인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저 보시면 좀 거칠고 야만적이잖아. 전혀 문명인스럽지 않잖아. 아, 저는 자연인스럽잖아. 우리는 저런 말하자면은 예. 1.0 단계 그대 종교 혹은 뭐 예. 보편 그 당시에 원시 거대 종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보편 종교로 이제 발전을 예,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 우리가 이걸 건너뛰어 버려요. 그렇죠. 유라시아 온데벨트에서 우리는 한 번도 원시 종교는 있지만 원시 거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의 네. 네트워크가 네. 이게 왜 없냐면 한강을 예로 들자고요. 강줄기 타고 올라가면 산신령 섬겨. 그렇지. 예. 중간쯤 오면은 섞여 있어. 그렇지. 바다에 가면 용왕 섬겨. 그렇지. 근데 물건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은 이루어져. 이게 뭐 그러니까 자연 종교를 그러니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상한 용왕 섬기는 거 다 잡아주게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소금 갖고 오고 거기 가서 맞아. 예. 말린 생선 갖고 오고 말린 해초 갖고 오는데 그렇지, 맞아. 또 마찬가지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기 태백 지금으로 치면 저기 강줄기 따라서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이상한 산 속에 사는 놈들 이상한 예. 거 섬기는데 가서 다 잡아주게 이 소리를 못해. 못해. 그런 그리고 거 거기서 하세요. 약초도 갖고 오고 말린 약초 갖고 오고 거기서 모피 갖고 오는데. 모피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원시 거대 종교가 되려면 이게 그걸 못한 게 그래요. 또 농업은 겨울은 춥고 혹독하고 길고 예, 예.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봄밀 봄보리를 못 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네. 국가의 기원을 이야기한 저 오펜하이머가 소위 말하자면 저기 그대 종교와 채집 경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 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원인 국가가 그 사람은 몇 년도에 벌써 그걸 알아?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저거 증거 나온 지 20년 정도밖에 이게 안 돼요. 10몇 년밖에 안 근데 돼요. 이제 증거 나온 지. 말하자면 증거 있기 전에 그렇게 추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집단이 생기면서 이 위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시 거대 종교와 농경에서 농경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채집을 하는 군집인들이 채집에서, 일정한 단계에 원시 거대 종교를 만들고 그 근데 그 종교가 양반이 몇 년도에 그 얘기를 해? 그게 60년대 말 야 천재다. 나 그러니까 좀 읽어봐야겠다. 국가가- 왜냐하면 저 증거가 고고학적으로는 2010년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제 아마 추정이었겠죠. 왜냐면 그 전에는 통설은 뭐냐면 예, 예. 농업이 나오고 네. 거대 종교가 나왔다로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제가 아니야. 교회 문턱 바깥인데 제가 왜 종교를 모독하지 않냐면 네. 인간이 원초적으로 종교적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란 이 존재가 네. 농업을 하게 된 게 종교 집회 때문에 농업을 하게 됐다는 게 최근 고고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전에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었을 때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이동하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유목인들이 동시에 채집에 능해요. 아니 그거 이제 네. 우리가 언어는 내가 좀 아니 고쳐드릴게. 그게 일단 그때는 유목이라고 안 불러요. 유목이 아니지. 유목이 안 아니고 불러요. 그거는 이게 사냥이라고 하고 이게. 그걸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유목이 아니지. HFG라고 불러요. 그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헌팅, 피싱, 헌팅이지. 게더링. 예, 그렇지. 그러니까 헌팅은 내가 저거 수렵, 수렵. 수렵, 어로 채취.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렵 컨비네이션에서 살거든.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군집을 했을 때 예, 예, 예. 그 돌이든 뭐든 이 폭력이 생겨요. 힘을 가진 자도 당연하죠. 생겨요. 예. 그러면서 신과 폭력 집단이 결합이 돼서 이 국가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형이죠. 예, 그러니까 원형이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우리가 예. 수렵어로 채취 단계 그 성인 남성의 사망 원인의 30%가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고를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30%쯤이 예. 폭력으로 죽는다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거대 종교와 농업혁명 이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일반화된 게 한 8,000년 전쯤에 일반화되는데 우리는 우리 원래 온대벨트요. 비켜서 있었던. 우리는 거기서 비켜서 있어요. 이게 농업을 못 가고 또 원시 거대 종교를 가기에는 서로 다른 종교를 하나의 교통망 속에 아까 전에 갖고 사는 지리 환경이 지리 환경이 이걸 못 그게 발 다 격리돼 있는 격리돼 있는 게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고대 제국이 나오죠. 네, 여기서. 저게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이건데 수메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에집트. 그다음에 아즈텍 있죠. 아즈텍 저거 뭐 테노칠란인가 뭐 그러게 네. 이름도 이제 헷갈려. 아무튼 그 멕시코저 아즈텍 문명 그 도시 보면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저런 게 막 10km씩 뻗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즈텍. 네. 그다음에 이게 의외로 네. 중국 은상이 이거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그 뭐야 이거 조금 저기 트럼프하고도 연관되는데 며칠 얼마 전에 그 중국에 대한 보고서 쓸 때 아니 그거 아니고 그때 맞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가? 3,500년 에이션트 고대 중국의 예. 전통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추정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3,500년 전 고대 중국의 패턴이 리바이벌된 거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해. 예, 그러니까 아무튼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그때마다 말은 좀 바뀌는데 예. 이 3,500년짜리 제국이라고 불러요, 중국을. 그렇죠. 근데 이게 3,500년이 뭐냐? 저게 연상이고 그렇죠. 주는 3,0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00년도 안 되고 뭐 2,000한 7, 800년 그때 번성을 했죠. 예, 주가 처음 만들어진 게 네. 그럼 3,500이라고 딱 찍으면 저게 뭐가 되냐면 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상이 어떤 거냐? 각골문으로 전보고 사람 굴비 엮듯이 엮어서 줄줄이 끌고 가서 목 잘라서 인신공양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3,500년 전에 그 고대 제국 멘탈이야 지금도 그 그렇죠. 소리를 그 이야기인 거예요. 트럼프 진영에서 중국을 얘기할 때. 예, 근데 예, 그건 뭐 중국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했지만 예. 시진핑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그 할 때 그 저기 일본에 망명한 신장 네. 위구르 41번의 41번의 그 네. 원자 핵폭탄 실험을 예고하지 않고 해서 70만이 죽어나가고 한 50만이 지금 아프고. 인간이 아닌 예.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상태가 버젓이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예.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울부짖었다고요. 위구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보면은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G2를 말하면서 저거들 방식의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갖고 올 때죠. 은상이죠. 은상 멘탈이다 이거. 멘탈이 3,500년 그렇죠. 전 멘탈이다 이거예요. 니들 멘탈은 3,500년 전에 그 잔인무도한 멘탈. 그렇죠. 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문명 이제 3.0이 뭐냐? 문명 3.0이 고전 시대죠. 클래식 축시대인데 유명한 철학자 있죠, 독일에. 야스퍼스. 야스퍼스. 네, 예. 야스퍼스는 우리는 이제 야스퍼스랑 좀 입장이 다르죠. 야스퍼스는 유대교 띄우고 기독교 죽이고. 예, 뭐 그런 건데. 야스퍼스는 유대인이어서. 근데 실제로는 이건 기독교로 봐야 돼. 예.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의 첫 형태는 캐톨릭이죠. 예, 그거 예. 부정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라틴.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불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기독교죠. 기독교. 첫 형태는 캐톨릭인데 예. 이제 야스퍼스는 거기다 또 유교를 넣어. 근데 저는 빼요. 그 이제 유교 부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야스퍼스도 좀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실존성이 그때부터 자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독립성 실존성이 이 철학적으로 생각으로 정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생각들이 철학의 형태로서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 개인의 존엄성 및 실존이에요. 그게 그렇죠. 뭐 노예가 됐건 여자가 됐건 아이가 됐건 다 예, 보편적 개인의 존엄성 및 실존인데 공맹에는 선비 군자의 존엄성 및 실존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가다 말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문명 2.0 시대의 그 아주 폭력적인 위계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뭐 관리 그걸 방법, 선비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행동할 때의 어떤 수칙 뭐 그런 게 그런 거죠. 위주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중국 철학을 하는데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중국 철학이든 딱 예. 빠져 있는 게 중국 고대 사상 철학에는 인식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개인이 노예든 귀족든 누구든 간에 개인이 객관적인 세계를 보고 내가 저걸 어떻게 관찰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없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게 없죠.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죠. 안 발달했죠. 독립적으로 예. 그게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공명에는 보편적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선비 군자는 개인이야. 그렇죠. 예. 그 정신세계 그려놓은 거 보면. 그런데 인간 누구나 보편적 개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집체로서 무슨 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는데 딱 개별자로서 보편적 개인이 안 되는 자, 이게 이제 고전 시대인데 고전 시대는 이제 이건 사실은 서양에서의 역사 구분을 좀 변형시킨 거예요. 예. 서양에서는 이제 처음을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저기 고대부터 시작을 해요. 고대죠. 예. 근데 저희는 문명 1.0을 고대 이전에 네, 예. 이 원시 거대 종교와 농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 이게 한 6,000년 존재하거든요. 예, 예. 이 시기를 저희는 이제 먼저 예, 얘기를 예.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고전 나가고 이건 서양에서 구분하는 역사 구분이랑 거의 유사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이것도 서양이랑 유사해요. 근데 예. 중세 내용이 좀 다르죠. 다르죠. 서양에서는 자기들 방식의 중세만 중세라 그러는데 저희는 이거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두고서 얘기를 예, 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이 ESB 유라시아 스텝 벨트. 응? 예. 그쪽에 여기서 이제 지도에 노란 거 풀밭. 풀밭. 예, 이쪽 풀밭 동쪽, 바다. 오른쪽 그 말하자면은 중원 위에 있는 지금 만주 뭐 이런 쪽인데 그거는 이제 예, 그건 뭐 황하 충북토. 그건 그다음에 양자강. 그게 이제 중국의 원통부죠. 뭐 차이나 스테페 그렇죠. 차이나 프라포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냥 중원 그러죠. 중원. 예. 뭐 이게 이 황토의 이 평지. 예. 이건 사실은 단일 체제입니다. 이게 단일 체제요? 예, 단일 체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단일 체제를 이제 뭐 정복하거나 지배한 거는 사실은 그 주변에 소위 기동력이 있는 예, 그러니까 유라시아 스테펠벨트에서 튀어나온 폭력 집단이죠. 폭력 집단이 그 진나라도 그거죠. 그것도 그렇죠. 주도 그게 좀 섞여 있고. 그걸 섞여 있고. 그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정치 체제는 국가는 예. 기본적으로 폭력 집단이 만듭니다. 예, 예. 또 ESB의 서쪽은 저쪽. 서쪽은 서쪽 가면 좀 다양하죠. 일단은 환경과 지리가 좀 다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바다가 있죠. 호수 같은 지중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중해 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고, 산맥도 다 굉장히 조금 좀 다양해요. 예. 덜숲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자연적인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격리라기보다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보대끼는 독립된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시스템이죠. 모자이크 시스템이 예. 존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ESB가 어떻게 작동했냐는 거야. 예. ESB가 이제 작동을 언제 본격화하냐면요. 예, 예. 두 번 본격화되거든요. 예, 예. 한 번은 기마공사가 시작된 4세기. 4세기. 예. 또 한 번은 안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내가 또 안장이 나온 게 4세기예요. 그래서 기마공사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9세기 말에 그게 편자죠. 예. 편자가 나오면 이제 못 가는 데가 없는 게 돌밭도 가고 다 달려. 다 달려 그렇죠. 그 전에는 부드러운 흙으로만 된 데를 가요. 그렇죠. 말이 예. 딱딱한 데 가면 사람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안 태운 상태에서는 말이 딱딱한 데를 갈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말 발굽의 강도라는 게 그다음에 자기 자연 체중만 내에서 그렇죠. 강도가 되지 여기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거의 100kg 실어버리면은 발굽이 깨져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 전투가 필요할 때 기동력이 필요할 때는 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거의 힘을 발휘하지. 아니요. 풀밭에선 돼요. 풀밭에서는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당나라가 예. 편자가 나오기 전에 수당이 나오잖아. 수당이 나오죠, 그렇죠. 편자가 나오기 전에 고구려 무용총 벽화가 나와요. 예예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안장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편자가 있으면 이제 공포스러워 못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이 몽고 제국한테 그렇죠. 거란, 몽고, 청, 청. 다 우리가 그래서 밟히죠. 그래서 이제 편자가 9세기에 딱 나오면서 10세기에 나오면서 예. 중국에서는 이제 ESB의 로에스 황하 충족토층의 양자강 쌀 지역 세 개가 통합된 공포스러운 블랙홀이 등장하죠. 아쉽스러 부르죠. 예. 그 최초의 블랙홀의 이름이 예. 원입니다. 그렇죠. 그 블랙홀을 시도하다가 성공 못한 게 요 거란. 거란. 예.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편자가 오스만 딱 투르크. 나오니까 오스만 투르크라는 공포스러운 제국이 나와서 그렇죠. 20세기 초까지 이어지잖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유럽 이제 사실 18세기부터는 힘을 못 쓰지만 그렇죠. 예. 17, 16, 15, 14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 공포스러운 거죠. 공포스러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유럽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예. 소위 말하자면은 변화는 아주 급속하게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극동과 우리 지금 이제 편의적으로 유럽인들이 얘기했지만 극동과 저기 오스만 투르크와 극서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들을 이렇게 예. 그러나 기본 틀은 뭐냐면 예. 중국 몸통부. 중국 몸통부. 그 다음에 중국 몸통부 안에는 이제 위는 로에스, 그렇죠. 그러니까 황하충족토, 남쪽은 양자강 쌀 지역. 예. 그 두 개가 합쳐 중국 몸통부. 네. 그 다음에 위에는 딱 저기 극동에서부터 흑해까지 이르는 지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까지 이르는 풀밭지대 ESB 딱 걸려 있고. 예.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쪽 가면 서쪽 가면 지중해 둘러싸고 아래로는 중동, 위로는 유럽. 예.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펼쳐진 스토리야. 저게 2000년 스토리. 계속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많이 하시고 나도 많이 배웠는데 그 프랑스 인류학자 흔해 그루세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레장피르 데 스텝 해가지고 요 스테페 벨트에 우리가 보통 엠파이어, 네네. 앙피르 이거 하면 이거는 거대 제국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 스텝 벨트는 굉장히 소규모 기동성 있는 되게 이제 유머 부족들이에요. 부족들이 네. 그걸 임페리얼 이동을 해요. 옆으로 밀고 그럼요. 침략하고 예. 그러니까 예. 기동성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러니까 생활의 틀을 유동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같이 경쟁하는 쪽을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이 생활 집단, 정치 체제, 정치 그 단위 그게 스몰 엠파이어예요. 그 저기 어디야? 그러니까 주나라면 2,500년 뭐 그렇죠. 진나라면 2,100년 전 이쯤 되고. 예. 그 다음에 한초 그러면 뭐 한 2,000년, 1,900년 전인데 거기 보면 중국 이제 문헌에 흉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 재밌는 비밀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흉노에 대해서는 예. 어떤 언어를 쓴 어떤 민족인지가 아직 안 밝혀져 있어요. 밝혀져 있는 건 뭐냐 분명히 근데 흉노는 아마 한 민족이 아니었을 거다. 근데 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를 언어적으로 보면 세계 언어가 좀 휩쓸었습니다. 그렇죠.